네, 오늘은 국어 124쪽입니다. 124쪽부터 해서 이 글을 다 읽고 문제 해결을 다 하려면 몇 쪽까지 가야 되냐 하면 129쪽까지네요. 양이 조금 많을 수도 있지만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는 우리 일단 앞에서 뭘 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앞에서는 다양한 주장을 살펴봤어요. 그죠?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뭘 배우는 거라고 했습니까? 그 주장과 근거를 판단해요. 이게 제목이었고 주장하는 글, 논설문이라고 했죠. 논설문에서 주장을 찾고 그에 대한 근거를 찾아서 과연 근거가 타당한가? 주장을 올바로 뒷받침하고 있는 근거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살펴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주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물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물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이 어떤가까지 했죠. 자, 여기 123쪽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24쪽 보면 여기 막 보세요. 일단 그림을 먼저 봅시다. 된장, 고추장, 청국장 우리나라의 전통 발효 식품이죠.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비빔밥 종류가 막 있어요. 그지? 배도 고프네. 그 다음에 김치 종류들도 이렇게 많이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을 봐서 지금 이 글의 내용은 아마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글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글에서 제목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목에 이 글에서 글 쓰니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가 바로 제목에 딱 드러나요. 제목을 봅시다. 전통 음식의 우수성 이렇게 돼 있지. 자, 이 제목을 보는 순간 이 글을 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할 거야? 우리나라 전통 음식을 얘기할 거야. 전통 음식을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 어떻다는 걸 얘기할 거야? 아주 우수하다고 얘기할 거야. 우리나라 전통 음식 정말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안 읽어봐도 알아요. 그지? 제목을 보면.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는 논설문의 특성을 생각하며 글을 읽어야 되니까 논설문의 특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먼저 알아야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논설문의 특징 한번 살펴보고 공부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뭐 책이나 어디 적을 만한 데가 있으면 공책이나 좀 적으세요. 자, 논설문 이거 좀 쓰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걸 잠깐 이렇게 접어야 되겠어요, 선생님이. 노트북 좀 접어야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자, 논설문. 자, 논설문은 뭐 하는 글이다, 논설문. 논설문은 주장하는 글이다. 띄었어야 됩니다. 주장하는 글이다. 자, 이와 비슷하게 또 주장하는 글이 있는가 하면 뭔가 설명하는 글이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 자, 설명하는 글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얘는 설명문이라고 해요. 설명문. 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알아야 되는 건 이제 논설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논설문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논설문의 이제 구성, 글의 구성, 글의 짜임. 자, 우리가 항상 글을 쓸 때 보면, 잘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글 쓸 때. 교과서를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처음에 여기 1, 2, 3 이렇게 되죠. 여기 동그라미 1 보이고 동그라미 2 보이죠? 여기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 이만큼 한 글자 들어갔습니다. 맞니? 보이니 이거? 한 글자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썼어요. 그 다음부터는 쭉 갑니다. 쭉 가면서 여기 마침표 보이죠? 마침표 찍고 나서도 칸을 안 바꿔요. 줄을 안 바꿔. 그 다음 계속 갑니다. 한 칸 띄우고 갑니다. 쭉 가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또 한 칸 띄우고 쭉 갑니다. 줄을 바꾸지 않아요. 여기까지 또 문장이 끝났죠. 그 다음 쭉 갑니다. 또 문장이 끝났죠. 쭉 갑니다. 물음표 되면서 문장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줄을 바꿉니다. 줄을 바꾼다는 의미는 뭐냐? 자, 이렇게 단락이 바뀌는 건데 요걸 단락이라고 해요. 글 묶음을 단락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단락은 반드시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 뭐라고? 하나의 단락은 요 한 가지 내용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글을 쓸 때 요 한 칸을 들여서 쓰고
같은 내용이라면 쭉 써야 돼요. 쭉 쓰다가 내용이 바뀐다. 그러면 다시 줄이 바꾸면서 또 한 칸에 들여서 써야 돼. 그지? 또 가다가 쭉 쓰다가 또 내용이 바뀐다. 두일째 하면서 내용이 바뀌지. 또 한 칸에 들여서 써야 됩니다. 한 칸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비워놔야 됩니다. 그 다음 4번 봐봐. 쭉 가다가 또 줄이 바뀌면서 한 칸 비워야 됩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처음에 한 칸에 들여서 쓰지. 한 칸에 딱 들여서 이렇게 씁니다. 주저리 주지 막 이렇게 쓴다고.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단락이 이렇게 있을 거라고. 그지? 첫 번째 단락이 이렇게 있었죠. 이거 우리는 논설문에서 첫 번째 단락이 뭐냐? 이게 서론이에요. 서론.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네 번째 단락, 다섯 번째 단락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반드시 줄이 바뀔 때는 한 칸 여기 앞에 띄워서 쓴다는 거. 자, 그러면 얘가 서론이고 그 다음 요거 세 개가 본론이에요. 본론. 마지막이 결론이에요. 자, 그럼 서론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자, 우리 논설문은 아까 뭐 하는 글이라고? 서론에는 주장하는 글이지. 자, 주장을 왜 할까? 주장을 한다는 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거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주장한다는 건 뭔가 지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뭔가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지. 그래서 서론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뭔가 이런 게 문제야. 요즘 이런 게 문제예요. 뭔가 문제점이 나와. 우리 지금 스쿨존에서 학생들이 막 뛰어다니고 하면서 교통사고가 일어나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게 이제 주장이죠. 그래서 문제점이 나오고 이 문제점을 고치기 위한 주장이 나옵니다. 주장.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주장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주장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죠? 근거. 그럼 근거가 어디서 나오느냐? 본론에서 나오는 거지. 그럼 본론의 첫 번째 여기는 그지? 본론의 첫 번째 여기는 이제 근거 1이 되겠죠. 근거의 첫 번째 근거. 그 다음 또 두 번째 근거. 근거가 또 있다면 근거 2. 여기 또 근거. 근거 3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근거라는 건 뭔가? 근거라는 건 내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주장하는 이유가 근거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주장한다. 이런 겁니다. 그지? 내가 주장하는 이유야. 근거라는 건. 그러면 우리가 근거를 들 때 근거만 달랑 있으면 되느냐? 안 돼요. 근거만 달랑 있으면 안 되고 자, 예를 들어서 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 스쿨존에서 여기에 안전시설을 설치합시다. 안전시설을 설치합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안전시설 어떤 것들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줘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이 근거에 대해 근거를 조금 더 이렇게 보충하기 위해서 근거를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든다든지 예를 드는 걸 예시라고 해요. 아니 뭔가 통계 자료를 이런 자료를 보니까 보세요.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또는 이런 통계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통계 자료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보충 설명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근거만 또 얘기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보면 아까 서론에서는 문제점과 주장이 나오고 이 주장에 대한 근거가 본론에서 뭐 하나, 둘, 뭐 보통 세 개, 뭐 더 있다면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 근거를 얘기하면서 반드시 근거에 대해서 뭘 보충 설명을 해줘라. 예를 들거나 통계 자료를 제시하면서 보충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론에 가서는 어떻게 하느냐? 결론은 앞에서 쭉 했던 얘기들을 한번 요약을 해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를 해주는 거죠. 요약하면서 다시 한번 나의 주장, 처음에 했던 요 주장, 서론에서 했던 주장 있죠?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주장을 강조하는데 주장을 강조한다고 해서 서론에서 썼던 요 주장하면서 썼던 이 문장을 그대로 똑같이 쓰면 안 돼요. 이 문장을 똑같이 쓰면 글을 못 쓰는 겁니다. 조금 다르게 주장을 강조하는 글을 써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설문은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돼 있는가? 우리 교과서 한번 보면서 확인을 해보자. 자, 교과서로 갑시다. 자, 제목이 전통 음식의 우수성 이렇게 돼 있죠. 요즘에 우리 전통 음식보다 외국에서 유래한 햄버거나 피자와 같은 음식을 더 좋아하는 어린애들이 쉽게 볼 수 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뭐 봐요. 햄버거 지금 색깔을 좀 바꿀게요. 초록색이 낫겠나? 햄버거 초록색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일단 좀 지우고, 왜냐면 지저분하니까 일단 좀 지우고, 샥샥샥샥샥샥 지우고요. 자, 잘 봐요. 자, 햄버거, 피자 이런 음식 좋아하는 애들이 많아. 그렇게 하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겨? 건강이 나빠져. 이게 뭐야? 이게 문제점이죠. 자, 아까 서론에서 뭐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문제점 나온다고 했죠? 문제점 나왔지? 오케이. 자, 문제점이 나오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뭐가 나온다? 주장이 나온다고 했지? 그럼 주장 나오는가 보자. 자, 그에 비해 우리 전통 음식은 오랜 세월에 걸쳐 전해오면서 우리 입맛과 체질에 맞게 발전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우수합니다. 자, 봐봐. 건강이 나빠지는데 이런 햄버거, 피자 먹으면 우리나라 전통 음식은 우리 체질에 맞게 발전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우수하대요. 그래서 전통 음식을 사랑하고 많이 먹어야 된대요.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주장 아니야, 주장. 그지? 뭐 햄버거, 피자 이런 거 많이 먹으면서 애들 건강이 나빠지니까 건강이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전통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전통 음식은 우리의 입맛과 체질에 맞게 발전해 왔기 때문에 우리한테 딱 맞다. 아주 우수하다. 이게 주장이지. 그러면 어떻게 우수한데?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봐. 그게 뭐겠니? 요 주장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이제 근거. 어떻게 우수한데? 그걸 얘기해 줘야 되겠지? 자, 그럼 근거를 봅시다. 자, 첫째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근거 이 말이야. 아주 보기 쉽게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첫째, 여기 보면 둘째, 셋째, 근거가 세 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한 단락 얘는 결론이지. 총 5개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 우리 전통 음식은 건강에 이롭습니다 했습니다. 우리 전통 음식은 건강에 아주 이롭대. 그럼 이렇게만 얘기하면 구체적인 설명이 없잖아, 그지? 아까 뭐라고 했니? 근거가 있으면 보충 설명, 구체적으로 예를 들거나 뭐 어떤 자료를 제시해줘라 했어요. 그치? 그러면 보충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봅시다. 건강에 좋다. 어떻게? 자, 보자. 우리가 날마다 먹는 밥. 자, 밥이 예로 나왔어요. 밥은 단백해서 실증이 나지 않고 어떤 반찬과 또 잘 어우러져 균형 잡힌 영양분을 섭취하기 좋다. 자, 밥은 균형 잡힌 영양분을 섭취하기 좋다. 한 가지 예가 나왔지, 그지? 또 된장, 간장, 고추장과 같은 발효식품에는 무기질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발효식품.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밥, 두 번째는 요 발효식품. 세 번째, 특히 이제 청국장. 그건 항암 효과도 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를 들고 있지. 밥, 된장, 간장, 고추장, 이런 발효식품, 또 청국장. 예를 들고 있죠.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근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근거 1번이 나왔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근거. 자, 둘째, 우리 전통 음식을 가까이 하면 계절과 지역에 따라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다. 우리 전통 음식은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대요. 계절과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맛이 있대요. 다양한 맛. 오, 참 좋네. 외국 음식은 다양한 맛이 없나? 햄버거, 피자 다양한 맛이 없나? 그 맛이 그 맛인가? 잘 모르겠어요. 자, 우리 조상은 생활 주변에서 나는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해서 자, 다양한 맛이라고 했으니까 이 다양한 맛을 또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야 되겠지. 요거 요 놈을. 그지?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해서 계절에 맞는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봤대. 산
봐봐, 바다, 산천이 나는 풍부하고 다양한 해산물, 나물, 채소 같은 재료에는 각각 고유한 맛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음식은 지역 특색을 살린 독특한 맛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비빔밥 예를 들고 있습니다. 또 비빔밥의 경우에도 똑같은 비빔밥이 아니에요. 봐봐, 여기 봐봐. 지역에 따라 다르다고 했잖아요. 지역에 따라. 지역에 따라. 자, 지역에 따라 다르다고 했으니까 전주 비빔밥, 또 해주 비빔밥, 통영 비빔밥 이렇게 나옵니다. 전주 비빔밥에는 나물 육회가 들어간대요. 해주 비빔밥에는 뭐 닭고기, 각종 나물, 황해도 특산물인 김도 들어가고요. 통영 비빔밥에는 멍게가 또 들어간대요. 이런 식으로 지역 특산물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었다. 지역에 따라 아까 다양하다고 했죠. 지역에 따라 다양하다는 거 지금 역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써져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우리나라 음식이 좋은 이유.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 좋은 이유. 세 번째, 우리 전통 음식에서 우리 조상의 슬기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우리 조상의 슬기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대요. 우리 음식을 먹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 슬기와 문화 이걸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해줘야 되겠지? 그죠? 자, 우리 조상은 겨울이 나려고 김장을 했다. 겨울이 나기 위해서 김장. 이게 뭔가 슬기와 문화가 들어가 있습니까? 자, 저장 온도, 저장 기간을 조절해서 겨울철에도 신선하게 채소를 먹을 수 있다. 이게 뭐야? 이게 우리의 슬기 아니니 김치에 들어있는 슬기. 아까 슬기를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요거죠. 그 다음에 삼국시대부터 발달한 염장 기술. 염장 기술은 소금에다가 절이는 게 염장이야. 고기류와 어패류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대요. 염장 기술로 보관도 할 수 있고요. 또 농경 생활을 하면서 이것도 뭐야 우리 민족의 슬기죠. 우리 음식의 슬기, 지혜입니다. 지혜. 그다음 또 농경 생활을 하면서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에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세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정답게 어울려 지냈습니다. 이건 뭐니? 이건 문화죠. 이건 문화예요. 문화. 이건 문화에 대한 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 전부 다 이렇게 예를 들고 있어요. 예시. 예를 들면서 구체적으로 슬기와 문화, 우리 조상의 슬기와 문화가 세 번째 근거인데 이걸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반드시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결론은 이제 5번 이게 결론이죠. 우리 전통 음식은 자 다시 이제 아까 가봅시다. 자, 지금까지 보면 자 우리 서론에서는 어떻게 문제점이 나오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주장이 나온다. 그럼 이 주장, 내가 주장하는 이유, 그게 근거라고 했지? 그 근거가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나오는데 근거만 딸랑 쓰면 안 되고 근거를 뭐라고 적으면 이 근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보충 설명해 줘야 된다. 보충 설명하는 방법은 예를 드는 게 아주 좋습니다. 예를 들거나 아니면 어떤 통계 자료, 구체적인 자료, 과학적으로 증명된 자료를 제시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보충해서 설명을 쭉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본론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서론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결론은 어떻게 한다고요? 앞에 내용을 요약하면서 다시 한번 주장을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나 봅시다. 자, 결론. 우리나라 전통 음식은 세계 여러 나라 사람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의 넉넉한 마음과 삶에서 배어나온 지혜. 우리 전통 음식은 그 맛과 멋과 영양의 3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하면서 여기 지금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 앞에 내용을 요약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전통 음식의 과학성과 우수성을 알고 우리 전통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전통 음식을 사랑해야겠습니다. 이게 주장입니다. 주장. 이 사람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주장인데 아까 앞에 서론에서 썼던 주장하고 문장이 완전히 똑같니? 비슷하면서 다르니? 아까 서론에서 주장 보세요. 서론에서 주장은 자, 전통 음식은 오랜 세월에 걸쳐 전해오면서 우리 입맛과 체질에 맞게 발전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우수합니다. 이게 주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통 음식을 사랑합시다. 이게 주장입니다. 우리 전통 음식을 사랑하자. 이게 주장이지. 근데 이 말을 결론에서 다시 한번 주장을 자기가 강조하면서 이 말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전통 음식을 사랑하자. 여기는 똑같지만 앞에 이 부분은 앞에서 쓰지 않았던 그 말을
그리고 앞에 내용을 요약해서 쓰면서 조금 다르게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강조하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논설문의 구성에 따라서 과연 잘 적혀져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교과서 아주 잘 적혀 있는 글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질문 한번 만들어 봅니다. 전통 음식의 우수성을 읽고 질문을 만들어 보자. 우리 주장하는 글이죠. 주장하는 글이기 때문에 자, 이 글을 쓴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거는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 맞나요?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 맞죠? 이 글을 쓴 목적은 뭡니까? 답은 뭡니까? 우리 음식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그지? 우리 음식 이렇게 아주 우수한 음식이에요. 그걸 알리기 위해서. 그 다음 글의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 또 하나 더 만드세요. 만들고 가능하면 여기 답도 한번 적어보세요. 그 다음 친구들의 생각을 알고 싶은 질문이에요. 이거는 이 글과 관련해서 이 글의 내용이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 음식과 관련해서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어떤 전통 음식을 좋아하나요? 이거는 네가 좋아하는 하는 음식 말해봐 이거지. 위에 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죠. 이건 친구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지? 이런 질문 만들어 봐라 이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3번에서는 서론, 본론, 결론. 그지? 서론이 하나, 본론이 이렇게 3개, 결론이 하나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중심 문장을 찾아라 했어요. 중심 문장 찾는 건 아주 쉽습니다. 아마 다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쉬워요. 선생님이랑 같이 위에서 이미 다 봤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글의 주장을 써보세요. 주장도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찾아서 씁니다. 그대로 씁니다. 자, 그래서 봐봐. 여기 우리 책 선생님. 논설문에는 어떤 문제를 놓고 그러니까 뭔가 문제점이 나와요. 이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겠지. 뭔가 문제점이 있으면 이걸 해결해야 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주장이에요. 주장이 나오고 그럼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야? 근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이유가 근거입니다. 그래서 논술문에는 어떤 문제점이 나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장과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 근거가 나옵니다. 됐죠? 지금 4, 5, 6 다 합시다. 조금 뭐 힘드니 안 힘들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자, 4번 서론의 특성을 생각해 봅시다. 다시 읽고 문단 1이 뭐였니? 문단 1이 아까 우리 서론이었습니다. 서론 1 요거 1번 요거지. 요거 다시 읽고 서론의 특징이 뭔가 한번 생각해 봐라. 우리 선생님이 앞에서도 얘기를 했고 보면서 한번 해봅니다. 문제 상황이 나왔나요? 이걸 해결을 하기 위한 주장이 나왔습니까? 그지? 그러면 서론은 어떤 역할을 하나? 서론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서론은 문제 상황을 밝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장을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서론의 역할입니다. 그지? 그 다음에 5번 2에서 4는 이건 본론이지. 이번엔 본론이 다시 한번 읽어보고 본론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 봐라 이거예요. 자, 본론에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맞죠? 아까 본론에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렇게 근거들이 나와 있는 게 본론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의 주장에 근거가 여러 개 제시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글 같은 경우는 근거가 3개가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즉 근거의 개수만큼 본론의 개수가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본론 뭐가 있었습니까? 근거가 있으면 이 근거를 어떻게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지? 이 뒷받침하는 내용 어떤 예를 든다든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한다든지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논설문의 본론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자, 논설문의 본론은요. 서론에서 글쓴이가 제시한 주장의 근거와 이 근거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반드시 뒷받침하는 내용이 나와줘야 돼요. 자, 근거를 뒷받침하는 내용에는 그럼 뒷받침하는 내용에는 어떤 게 있는데요? 다양한 자료,
구체적인 예, 이거 예를 뭐라고 했습니까? 예시라고 했고, 그 다음 다양한 자료. 이 자료는 반드시 어떤 통계 자료라든지 어떤 과학적인 자료라든지 과학적인 자료, 뭔가 검증이 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 줘야 됩니다. 확인도 안 된 거 지 마음대로 막 가지고 와가지고 막 써먹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6번에서는 자, 결론의 특정을 한번 생각해 봐 했습니다. 5번 다시 읽고. 자, 결론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앞의 내용을 요약하고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결론의 역할을 생각하면서 이 글의 결론을 한번 다시 써봐라.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글의 결론을 한번 써봐라. 이겁니다. 위의 결론하고는 조금 다르게 한번 써봐라. 그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역할은 뭐냐? 내용을 요약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내용을 요약하고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죠? 결론은 내용을 요약하는 역할, 그 다음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역할,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이 있다. 자, 7번 여기 네모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남은 거는 여러분들 각자 한번 다시 한번 글을 읽고 정리를 해 주기 바래요. 조금 많았던 것 같기도 한데 조금 힘내서 해 주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